이야기 갑tun의 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tun의 흉가도 무서운데 갑tun이 근처에 있는 배교는 더 무서운 곳입니다. 거기는 아무리 담력이 센 무속인도 갈 수 없는 곳입니다. 물론 갑tun의 흉가도 무속인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지요. 먼저 갑tun의 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부탁 말씀드리고 그리고 흉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글들과 무서운 영상들을 쭉 보고 설명을 드린 다음에 갑tun의 흉가와 그 곁에 있는 폐교로 이야기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부 말씀이 있는데 혹 가족을 잃어서 마음 상처가 심하신 분들, 그리고 심리학자, 임산부, 그리고 영상을 보시고 여운이 남아 상처를 입을 것 같으신 분들은 시청을 삼가해 주세요. 상처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흉가라는 게 분위기가 조금 어두워지니까 먼저 우리 외가 곁에 있는 동네 분이 제보한, 다른 곳에 제보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무서운 영상이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보하신 분은 중년 부인입니다. 시골에 사는 중년 부인, 농사짓는 부인. 내가 젊었을 때, 중년 부인이 젊었을 때 우리 딸내들은 대시 키우는데, 대시라는 것은 네 다섯 정도를 키우는데, 저 산을 논산이 밭을 붙이는데, 그러니까 산 밑에 밭을 농사를 짓는단 말입니다. 7, 8인데 7, 8이란 뭐 7마지, 8마지 정도 농사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인자 7, 8인 게 폭 같은 거 그걸 딴다 아닙니까? 아니면 뭐 7월이나 8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폭 같은 거란 것은 팥이라는 겁니다. 팥의 사투리입니다. 콩이나 팥 할 때 그 팥이라는 겁니다. 팥 같은 거, 팥 같은 거 그걸 딴다 아닙니까? 그걸 딴다고 컴컴 어두워서 마음 놓고 따고 있는데, 컴컴 어두워서 마음 놓고 따고 있는데, 이 말은 정신없이 따고 있는데 저 아래에서 우리 딸이 엄마 엄마 세 번을 불러요. 그러니까 뭐 팥 딴다고 뭐 엄마 엄마 부르니 자기 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어두워진 게 어두워지니까 안 온 게 안 오니까 우리 딸이 마집에 왔는가 이리 했어. 그러니까 자기 딸이 마중 왔는가 그리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 따고 간다 기다려라.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기다리라고 했겠지요. 글을 크고, 이 말은 그리 말을 하고 다 따고 그 어둡대. 그러니까 보니까 어둡더라 이 말입니다. 자기가 눈으로 보니까 어둡더라. 인자 이제 내려온 게 내려오니까 내려와서 도래야 도래야 부르니까 사람이 없는 기라. 사람이 자기 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바로 구신이 맞는 기라. 구신 받는 기라. 올메라 엄마라 고더라고. 올메라는 것은 좀 과장된 표현이기도 하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엄마라고 하더라고. 그래 갖고 신을 벗어들고 이제 겁이 났겠죠. 신을 벗어들고 그때는 아마 딸이 없은 게, 그때 그 현장에 딸이 없으니까 어둡긴 어둡고 이제 자기가 얼마나 무서웠나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둡긴 어둡고 어이구 이놈의 구신인가 싶어서 그때는 귀신을 만났어. 그러니까 좀 겁도 나고 화도 났겠지요. 자기 딸 흉내를 냈으니까. 에이 모르겠다. 신을 벗고 이제 막 겁이 나니까 신을 벗고 달려 내려오는 겁니다. 신을 벗고 내려오면서 막 빌어먹으련. 시골에서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화가 나고 겁도 나고 하니까 자기 방어적인 말이고 약간 이성을 잃어서 막 빌어먹으련 그 귀신 여자 보고 하는 말입니다. 막 빌어먹으련 망치군년, 망측한 여자. 엄마가 뭐이고
귀신인데 자기 보고 엄마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소름이 끼치고. 그러니까 엄마가 뭐이고 개 같은 년, 뭐 시골에서는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약간 이성을 잃은 상태니까 뭐 개 같은 년, 뭔디, 뭐 망할 여자, 뭐 인연이 이리 오있노, 오있노 이 말은 어디 있나 모습을 드러내봐라 이 말입니다. 나와봐라 때려 죽인다고 하면서 이건 맞짱을 한번 떠보자는 겁니다. 이제 너무 겁이 나니까 이제 겁을 이제 공포를 이제 벗어 던지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요. 그래 가지고 내가 신을 벗고서 저 남주골을 밭으로 신을 벗고 들고 닳도록 뛰어내려 들고 달린다고 합니다. 시골에서는 들고 닳도록 뛰어내려 그 바로 구신을 내가 구신을 만났다. 이제 지금 생각해도 이제 겁이 나는 겁니다. 겁이 나가지고 막 말을 막 앞뒤 안 맞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 구신입니다. 그거는 구신이 우리 딸이 얻어봐서 좋거든. 도래야 도래야. 부르니까 오이 없어. 그러니까 오이라는 것은 어딜 봐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분명 산의 귀신이라. 아이고 그래 갖고 신발 들고 에이 망할년 그 여자 귀신 보고 하는 말이죠. 오이 못된 벌이. 이 말은 어디서 못된 버르장머리를 했냐, 왜 자기를 불렀냐 이 말입니다. 내가 장심이 세길래 그랬지. 장심이라는 것은 뭐 심장도 튼튼하고 간도 크고 뭐 이런 의미 같아요. 에이 에이 막 저는 셀이 찍인다고 하면서 시골에서는 좀 말을 하는 게 좀 와일드합니다. 셀이라는 것은 때려 죽인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때려 죽이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기를 죽일 때 쓰는 말입니다. 셀이 찍인다고 하면서 악을 쓴다. 그러니까 뭐 내려오면서 악을 쓰고 왔겠지요. 겁이 나니까. 내 뒤도 안 돌아보고 쫓아 내려와서 거기 막 내가 귀신 만나서 이거 뭐 누구나 다 그런 이제 심리적인 상황이 되겠지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아래 다음에 볼 영상은 조금 무섭습니다. 좀 무서운 영상인데 그 영상을 보고 왜 저렇게 자연 혼령이 와 있나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어린이집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아마도 추적기로는 어린이집에 화재가 났거나 비극적인 일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어린애가 별이 된 다음에 혼령 상태에서 어린애 같으면 당장 엄마를 찾겠지요. 엄마를 찾고 울고 그렇게 하니까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엄마를 찾으니까 자기 엄마와 비슷한 자연 혼령이 듣고 저기를 와서 어린애를 보호하고 항상 지키려고 하고 있고 그 애의 원을 풀어주기 위해서 저렇게 온 겁니다. 그 저분은 보면 모습이 좀 이쁘장하지요. 뭐 무섭다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저분하고 이전에 오래전에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이언 홀령은 정신체이기 때문에 어떤 테크닉을 쓰면
사진 속에 있더라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일단 자연 활용들은 사진에 찍히면 항상 그 사진하고는 대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그거 대고 뭐 입에 못 담을 욕을 하고 하면 쳐다보긴 하겠지만 그러지 않은다면은 사진으로는 잘 쳐다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이나 자연 활용이 찍힌 영상에 대고 막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은 외국 사례입니다. 외국 어린이집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 어린이집인데 이전에 저기가 어린이집이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거기서도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서 어린애가 배리되었겠지요. 뭐 역시 그 어린애도 당장 찾는 건 엄마니까 그 자기 엄마와 비슷한 감정과 뭐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자이언 홀령이 그 소리를 듣고 저기 와서 어린애 원을 풀어주려고 저기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이언 홀령들은 그 흉가에 있는 자이언 홀령들은 어, 그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의 원을 풀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만 모습을 보입니다. 그 외에 이제 흉가에 와서 너무 난동을 부리거나 아니면 흉가가 있는 곳에 들어와 살거나 하면 그때는 나가라고 아주 무섭게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가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이 계신 장소이기 때문에 자연 혼령은 거기 오는 걸 상당히 싫어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니까 흉간주를 모르고 외국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 잘 안 따지니까 들어와서 흉가라고 그래서 싼 값으로 들어왔다가 혼이 나서 도망가는 경우가 있죠. 국내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 두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흉가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혼령은 자연 혼령이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고,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한 번씩 나타나기도 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셀리 하우스라고 캔자스주 에치선에 위치한다 는 곳인데 오랜 세월 전 1906년에 6살 소녀 셀리가 심한 복부 통증으로 시달리는데 명장염이었다고 합니다. 셀리의 어머니가 셀리를 안고 이 집의 위층에 사는 의사를 다급하게 찾아왔다. 뭐 하여간에 좀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겼지요. 그래서 셀리가 별이 되었는데 어린애 입장에서는 너무 아팠던 모양입니다. 그 수술을 받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어린애가 감당을 못하는 수술 통증 때문에 혼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되고 난 다음에도 어른이 너무 미웠을 겁니다. 하여간 수술을 좀 익숙하지 못한 의사가 했다고 그렇게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워버렸습니다. 조금 이야기가 좀 심각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혼령 입장에서는
이유를 모르고 그러한 통증을 당했기 때문에 어른이 너무 미웠을 겁니다. 그리고 막 울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홀령이 울고 막 이제 호소를 원한에 대해서 호소를 하면 멀리 있던 셀리하고 체격이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한 자연 홀령이 거기를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원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1993년 이 집으로 이사를 온 레이더 가족은 많은 조상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주변 이웃에게 저 집의 내력을 듣고서야 원인을 알 수 있었다고 하며 셀리가 수술을 받은 그 방을 들어서면 알 수 없는 존재의 몸에 긁힌 자국이 남는다고도 한다. 셀리가 수술 도중 사망한 이후로 저곳에는 소녀 유령이 나타난다고 한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셀리 하우스의 지하실에는 사탄 숭배자가 있었는데 동물을 희생양으로 바쳐가며 어떤 의식을 행했다고 한다. 오늘날 저 셀리 하우스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피부에 스크래치 즉 상처가 남는데 핏방울이 맺힐 정도의 심한 상처를 입는다고 한다.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에 의해서 다수가 팔이나 등이나 등등에 긁힌 자국이 심하게 남는다고 한다. 근데 셀리 입장에서는 어른이 너무 미웠겠지요. 그래서 어른만 보면 막 자기도 똑같은 상처를 주고 싶었겠지요. 그러니까 자연 홀령이 그 마음을 그대로 받은 거지요. 동기감을 위해서 그 마음 자체를 다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셀리가 수술받은 그 방에만 들어오면 체험자들이나 뭐 주거자나 막 손톱을 세워서 긁어버리는 거죠. 긁어버리니까 등에 상처도 생기고. 이 사진은 심령사진입니다. 셀리 하우스에서 찍은 심령사진. 인간의 눈으로는 잘 안 보입니다. 인간이 보는 시각하고 요즘 나오는 뭐 사진기 시각하고는 좀 다르겠지요. 아무래도 사진기가 인간이 못 보는 영역까지 찍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사진기에는 가끔 찍혀요. 원래 어, 흉가를 지키는 자연 혼령분들은 자기가 모습을 보이려고 할 때만 보입니다.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기 보면 혼령이 파란색이지요. 파란색. 파란색. 어떤 흉가는 가면 나타나는 자연 혼령이 빨개요. 빨간 경우는 정말 분노를 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정말 분노한 마음을 받아서 빨간 기로 된 자연 혼령이 거기로 와서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이제 뭐 서럽고 이런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너무 극도의 분노를 하면 빨간 기운을 가진 자연 혼령이 거기를 달려와서 그분의 원을 풀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셀리 하우스의 지하실에는 사탄 숭배자가 있다고 그랬지요. 여기 보면 역시 셀리 하우스 찍은 사진인데 조금 무서울 겁니다. 여기 보면 사탄 같고 이블, 뭐 데블, 디먼, 악마 같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자이언 혼령들은 자기 마음대로 모습을 바꾸기도 합니다. 남자면 여자로 모습을 바꿔서 나타나기도 하고 여자면 남자로 모습을 바꿔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례를 직접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서 목격한 분도 계십니다. 이 장면은 셀리 하우스의 어른에 해당되는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그 원이 셀리가 겪었던 고통 때문에 어른을 이제 미워하게 되고 그 마음을 받은 자연 혼령이 손톱을 세워서 이렇게 긁어버렸습니다. 자연 혼령한테 이제 긁히면 다른 인간이 다른 어떤 뭐 날카로운 도구에 긁힐 때와는 달리
일단은 아무 감각이 없지만 열기가 난답니다. 몸에 등이나 뭐 팔 등에 열기가 느껴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 부분을 들춰보면 저렇게 스크래치 상처가 심하게 나 있다고 합니다. 목도 긁어버리고 뭐 이제 긁을 당시에는 모르지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긁어버리니까. 갑돈의 흉과에 대해서는 쭉 이제 이해를 돕는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자연 혼력에 대해서 아직도 뭐 정말 그럴까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자연 혼력이 계시다는 영상, 증거 영상이기도 합니다. 그 서양에서는 동양과는 달리 혼령들과 대화하는 장치를 개발을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인데, 이제 뭐 코스트 투어도 하고 거기는 뭐 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트 투어 할 때 어떤 장치를 가지고 와서 혼령과 대화를 하기도 하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 장치는 오빌루스라고 하는데, 오빌루스는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오빌루스 X, 오빌루스 3. 근데 저 장치는 동양에서는 별 소용이 없어요. 별 소용이 없어요. 서양에서는 요긴하게 쓰이는데, 그 왜 그러냐면 서양인들은 아무래도 동양인보다는 체력적으로 강하지요. 체력적으로 강하고 생체 전기 에너지도 강한가 봐요. 그러니까 서양 분들이 별이 된 다음에 혼령 상태가 되면 그때는 역시 정기적인 기질과 자개장적인 기질이 있어서 원을 내서 뭐 울거나 뭐 분노하면 그때는 서양 자연 혼령들 중에 정기적 기질이나 자기장적 기질이 있는 분이 그 흉가를 달려오게 되는데, 그 자연 혼령들 중에 정기적 기질이나 자기장적 기질이 있는 분들과 대화하는 장치입니다. 동양은 저 장치를 가지고 다니면서 아무리 대화를 해도 뭐 거의 대화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동양인들은 아무래도 정기적 기질이나 자기장적 기질이 있는 혼령을 불러들이기에는 체력적으로 서양인들과 좀 다릅니다.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Good evening, gentlemen and ladies. Now, they don't like these rooms being open. Stop. You got a K2 on it? I damn bloody forgot. That's interesting because it said left, straight, stop. Stop. Was your... Sorry. There you go. Was your body ever cut on here? Was your body ever dissected on here? Are you attached in some way to this morgue table here? Japanese. You- Did you hear that? we heard that. 여기까지가 중요한 대화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는 체험하러 가신 분과 자연 혼령 간에 서로 이제 서로 다른 소리를 하니까 그때는 자연 혼령이 대답을 안 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연 혼령 분들은 대화하다가 자기 말을 이해를 못하거나 그 상황에 대해서 인간하고 말이 어긋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말을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오빌루스라는 장치에다가 휴대용 스피커를 달아서
입구를 들어가면서 젠틀맨이라 부르니까 이제 자기를 이제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부른다고 생각한 그분이 이제 대답을 한 겁니다. 저 장치를 통해서 말을 하니까, 저 장치라는 것은 흉가에 온 자연 혼령들에게는 저 장치를 통해서 말을 하면 귀에 들립니다. 그분들.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이제 자기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다음부터 말을 안 해버립니다. 뭐 저기는 보면 모습을 드러내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그러니까 자기 뜻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자연 혼령들은 뜻이 맞지 않으면 말을 안 해버립니다. 이건 방송에, 이전에 방송에서 나온 심령사진인데, 역시 여기도 자기가 그 지키고 있는 흉가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의 원을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일 경우에는 이렇게 모습을 나타냅니다. 형체가 흐릿해요. 사람 같기도 하고 얼굴은 잘 안 보이지요. 그 다음은 빛으로 나타난 경우입니다. 흉가인데 빛으로 나타난 경우를 영화 촬영하는 분이 우연히 찍은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Movie camera. After hundreds of hours of filming, they captured this extremely rare moment, a light emerging from one door and disappearing into another. All the lighting conditions were controlled. The windows were blacked out. There was no possibility of moonlight or car headlights or anything coming through. When we saw the stuff later, there was this shaft of light, which is, to me, is completely unexplainable. And indeed, this paranormal phenomenon has remained unexplained for 35 years. 저 경우는 빛으로 나타나죠. 빛으로 나타난다는 건 정기적 기질과 자기장적 기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저렇게 빛으로 나타나기는 좀 힘들어요. 동양에 그런 자연 혼령이 없다는 게 아니라, 동양인 신체적인 어떤 생체 정기적인 부분이 서양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저렇게 정기적인 현상이나 자기장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자연 혼령은 흉가를 잘 오지는 않습니다. 저곳은 존스톤의 여관이란 혹은 호텔이라는 곳에서 촬영한 건데, 매사추세츠주의 애쉬랜드라는 곳에 있다고 하네요. 그곳에는 뭐 여러 이상한 현상들을 실제로 경험을 한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여자애가 공을 튀기면서 랄라 노래를 부르며 지나갔다고 한다. 근데 호텔 전체는 문이 다 잠겨 있었다고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떤 여자애가 창밖을 보고 있더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카를 데려오지도 않았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으니까 그 여자애가 좀 미스터리한 거지요. 가끔 위층에서 틱틱틱 하는 발 동작 소리가 들리는데 소녀가 춤을 춰서 그런 것 같다. 네, 문을 닫았는데 다음날엔 열려있다. 뭐 전등이 켜져 있다. 연두빛 불빛이 깜빡거리다가 사라지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근데 그 호텔 앞길 철로에서 두 사람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어린 소녀가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린 소녀가 별이 된 다음에 하늘 바랬겠지요. 그러니까 그와 비슷하거나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비슷한 자연 혼령이 와서 그렇게 어린애의 원을 풀어주기 위해서 나타나거나 뛰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어린애들은 자연 혼령이라 해도 잘 나타나고 장난도 잘 칩니다. 이 사진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람이 살면서 교통사고도 나지 말아야 되고 하는데, 뭐 그건 이제 다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근데
교통사고에서 문득 이제 뭐 너무 운이 없거나 뭐 비극적인 일이긴 한데, 그렇게 사고를 당하고 배리되면 이제 황당하지요. 황당해서 막 이제 주변에 대고 막 호소를 하겠죠. 호소를 하면 저렇게 바로 달려옵니다. 자기하고 감흥이 되는, 이제 자기하고 비슷한 자연 혼령이 저렇게 와서 지키고 원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고가 난 현장을 다 떠나더라도 저곳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는 그분 원이 풀어질 때까지 저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동일하게 사고가 난 현장에서 La siguiente es una de esas historias que podría convertirse en leyenda. Hay un carabinero que asegura que fotografió supuestamente al fantasma de un hombre que había muerto pocos minutos antes de un accidente automovilístico. La imagen fantasmagórica de un espíritu mirando su propio cadáver, simplemente escalofriante. Eso es lo que se ve encerrado en un círculo rojo en esta fotografía captada el 19 de julio de 2008 por un carabinero, solo 20 minutos después de ocurrido un accidente en la ruta A16, más conocida por los iquiqueños como el Camino Maldito. En aquel choque fallecieron Fernando Guerrero Tapia. 뭐 영상이 조금 더 진행되면 조금 뭐 감정이 좀 상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럽게 교통사고 당하고 나서 돌아가신 분이 당황스러우니까 이제 주변에 대고 막 부르겠지요. 부르니까 그때 사진 속에 있는 자이언 혼령이 와서 그곳을 지키면서 그분 원이 풀어질 때까지 사람들에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다음 여기 사진에 보는 조각상은 인도에 있는 조각상입니다. 인도에서 우리나라 같은 공묘와 같은 전설 속에 나오는 여자를 조각한 것입니다. 명칭은 약시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 다른 이제 표현도 있는데 야크. 인도에서도 흡혈귀, 드라큘라 이런 식,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공유 같은 요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한 분들이 옛날 인도에는 있었던가 봐요. 그 제보도 실제로 한 분도 있고 이렇다고 이전에 제가 조사를 했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의 바오브안시스, 아일랜드의 리엔하움, 프로트카레이브룩, 스사 뭐 등등. 근데 인도 케랄라 지방의 케랄라 지역에 있는 야크가 바로 여성 흡혈귀라고 합니다. 전혀 귀신처럼 하얀 옷을 입고 다니는 야크는 포르투갈의 브룩사처럼 그 포르투갈에 있는 그 고묘의 뻘에 해당되는 그 요괴는 남자들이 지나가면 거의 뭐 반나체로 나와서 유혹을 한다고 합니다. 아주 이쁜 모습으로.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면 뭐 사랑도 하고 하겠지만 그 다음에는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겠지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치마 밑으로 꼬리가 나온 것을 보면 가버린다고 합니다. 인도
야크도 남성 여행자들에게 엄청난 미모와 매력 넘치는 젊은 여성으로 둔갑하여 유혹한다. 마수에 걸리던 남성은 대로 같은 저택에서 대접을 잘 받지만 정신이 들면 높은 야자수 나무 위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홀리는 거지요. 마치 집이 있는 것처럼. 사람을 홀려 놓으면 집도 없는데 집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끔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이제 야자수 밑에 머리카락과 손톱만 남긴 채 정발하고 만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케이릴라의 전설에 따르면 야크는 몸 주변에서 자스민 향기를 풍기는데 그녀의 약점은 성스러운 책들과 쇠로 된 펜이다. 그러니까 성스러운 책을 들고 있거나 쇠로 된 펜을 들고 있으면 그때는 가버린다고 합니다. 막 욕을 하면서 가버린다고 그래요. 야크를 만난 성자들 중 다수는 오래전 야자수 잎사귀에 글을 쓸 때 사용한 쇠 펜 끝에 라임을 꽂아 야크에게 주어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인도 케랄라 트리반드룸에는 유명한 힌두교 엑소시스트 가족이 사는데 그들은 조상이 야크에게 죽었다고 믿으며 지난 100여 년간 엑소시즘을 가업으로 이어온 가정이다. 인도 상류 브라만 계급에 속한 칼라디 등등 지나고 이제 100여 년 전 친구 남부디리와 함께 스리스스루 브람 축제에 가기 위해 늦은 밤 숲길을 지나고 있었다. 이 정언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매우 많은 정언이기도 합니다. 해가 저물어 어두운 가운데 불빛 하나 없는 숲속을 걷던 이들은 맞은편에서 아름다운 여인 두 명이 나타나 숲에 흡혈귀 야크가 출몰하니 위험하다면서 자기 집에서 묵고 가라고 말하자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여인을 따라갔다. 여인들이 안내한 집은 대궐처럼 크고 무척 부유한 가정으로 보였고 여인들은 이 집 딸들로 생각됐다. 여인들은 한 명씩 방으로 데려가 잡아먹기 위해 홀리기 시작했다. 바타티리스는 여인이 손을 대자 순간 정신을 잃고 기절해서 바로 잡혀 먹혔고 다음 방에 있던 남부디리는 평소 두루가 여신을 신봉하고 성전을 연구하는 학자에서 여기가 쉽게 홀릴 수 없었다. 야키는 왜 두루가 여신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느냐며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남부디리는 자신은 항상 여신을 믿기 때문에 마음을 다른 곳에 둘 수 없다고 했고 그러자 앞에 있던 여인은 갑자기 흉측스러운 야크로 둔갑했다. 그래서 저도 먼저 그 부분이 궁금하니까 인도 케랄라 지역의 위성 사진을 펴놓고 혹시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장면을 목격했냐고 자연훈련분들한테 말씀을 했더니 기겁을 합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래전 이야기겠죠. 현대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는 거 보면 근데 저 정은한 집안 부는 굉장히 현실성 있게 정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둔이 흉가에 대한 이제 영상을 보실 텐데 여기가 갑둔이 흉가 옆에 있는 배경입니다. 여기가 사실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무서운 곳이고 이전에 자원연화님이 그 갑둔이 흉가를 갔을 때 잘 모르시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부분 가르쳐 드리고 서로 몇 번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물론 원래 갑둔이 흉가라는 건 흉가를 많이 다니신 달인에 해당되는 분들도 주소는 안 가르칩니다. 갑둔이 흉가만은. 그래서
갑둔이 흉가가 있다고 그래서 갑둔이의 위성지도를 펴놓고 일일이 조사를 했지요. 조사를 해놓으니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갑둔이 흉가가 어디쯤이라는 건 감이 왔어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니까 이전에 거기 체험을 왔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이 하게 하거나 해서 도망을 가게 한 적이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갑자기 흉가인 줄 알았지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는 흉가 카페에 그 주소를 올렸는데 이제 위험한 조사팀에서 가끔 거기에 방송 의뢰를 하러 오고 하다가 그거를 보고 주소를 알려달라고 해서 주소를 알려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자원연화님이 하는 말씀이 다른 무속인들은 갑둔이 촬영을 같이 가자고 하니까 아무도 안 간대요. 그래서 뭐 이제 자원연화님은 그 무속인들을 가르치는 분이라고 했던가 하여가 굉장히 뛰어난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라면 같이 갈 수 있다 해서 같이 가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때 자원연화님이 하시는 말씀이 갑돈이 흉가 가기 전에 배교가 있는데 거기는 가니까 정말 자기도 엄두가 안 나더라는 겁니다. 막 애들이 여럿이 손을 잡고 줄지어서 오는데 도저히 거기는 겁이 나서 자기도 거기는 못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그 갑둔이 흉가를 이제 찾아보려고 조사를 하다가 저 배교를 보게 되었는데, 아마도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하면 혹시 그곳이 아닌가 해서 이전에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갑둔이 흉가보다 더 엄청난 곳이었습니다. 그 갑둔이 흉가에 대한 것과 갑둔이 흉가 옆에 있는 배교, 저기가 갑둔이 흉가입니다. 지금은 건물이 허물어져 있지요. 저기는 너무 위험합니다. 너무 위험하고 체험을 안 가는 게 좋지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저기 무속인들도 아무도 저기를 안 간답니다. 여기가 갑둔이 흉가입니다. 예, 군부대 지역이라서 여기도 갑둔이 흉가인데, 갑둔이 흉가는 위험한 초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메라가 한번 꺼진 다음에는 촬영할 때까지 카메라 한 대가 작동이 안 돼서 핸드폰으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뭐 다른 분들 카메라가 있으니까 뭐 그 부분은 방송하는 데는 지장은 없었겠지요. 그리고 갑둔의 흉가에 대한 내용과 영상은 이제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둔의 흉가는 정말 위험하고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갑둔이 흉가 옆에 있는 배교는 왜 갑둔이 흉가보다 더 무서운 곳인지를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